자식들 다 키워서 결혼시키고 남편과 둘이 지냈어요. 그이는 직장 생활을 여전히 열심히 다니고 있었는데 저는 몸이 성치 않아서 앓는 소리를 내며 지냈어요. 여보, 저 가정부 좀 붙여줄까? 무슨 가정부를 붙여줘. 됐네요. 살림은 충분히 할 수 있어. 남편이 출근해서 현관으로 걸어가는데 허리와 무릎이 너무 아파서 풀썩 주저앉고 말았답니다. 아이고, 엄청 안 좋은 거 맞잖아. 이제 여보, 수술 미루지 말고 이번 달에 하자. 내가 병원 예약할게. 수술 무서운데. 그럼 그대로 평생 살려고? 안 되겠다. 오늘 출근 늦게 하고 당신 병원부터 데려가야겠다. 얼른 옷 입고 나와. 허리 디스크는 날이 갈수록 통증이 심해져서 결국엔 수술을 결심했습니다. 남편 손을 잡고 가서 병원에 가서 입원부터 하고 수술 날짜를 바로 잡았답니다. 아들, 딸, 며느리 사이가 와서 걱정해 주었고 괜찮아질 거라고 용기를 주고 돌아갔어요. 수술은 잘 되었는데 당장 일어나지 못해서 집에서 누워서 지냈답니다. 남편은 저에게 말도 하지 않고 가정부를 붙여줬어요. 살림뿐만 아니라 저를 잘 챙겨주라고 보수를 더 지불했답니다. 사모님, 사장님이 사모님을 특별히 신경 쓰라고 하셨어요. 제가 편하게 잘 모실 테니 불편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불러주세요. 그이가 말도 없이 가정부 아주머니를 고용했네요. 일이 이렇게 됐으니 아주머니께 신세 좀 질게요. 잘 부탁합니다. 제가 잘 부탁드려야죠. 그럼 살림부터 할 테니 필요하면 불러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가정부는 매우 성실하고 깔끔해서 살림을 저보다 훨씬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음식 솜씨도 좋아서 깜짝 놀랐답니다. 아주머니, 어디 음식점을 하셨어요? 찌개랑 반찬 모두 엄청 맛있네요. 입에 맞으세요? 다행이네요. 제가 먹던 거랑 똑같이 했는데 맛이 괜찮은가 봐요.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훌륭하신데요. 몸 아픈데 이런 음식을 해주시는 분이 옆에 계시니 든든하네요. 가정부 아주머니 덕분에 식사도 잘했고 걱정 없이 잘 쉬었어요. 몇 주 같이 보내니 정이 들어서 통성명을 했답니다. 나는 김희애라고 해요. 아주머니는 성함이 저는 김혜수라고 해요. 어머, 우리 둘 다 연예인 이름이네요. 사모님, 그러면 우리 언니 동생 할까요? 제가 2살 어리니까 언니로 모실게요. 그럴까요? 예, 언니. 편하게 말씀하세요. 동생이라 생각하시고 반말하세요. 부침성 좋은 가정부가 언니 동생 하자고 해서 말을 편하게 했답니다. 제가 누워서 심심하게 있으면 말벗까지 해주었답니다. 언니, 아들이랑 딸이랑 사진 좀 보여주세요. 내 자식들? 그래, 보여줄게. 핸드폰을 열어 사진을 보여줬더니 예쁘고 잘생겼다고 칭찬을 해줘서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엔 제가 가정부에게 자녀 사진을 보여달라고 했어요. 혜수야, 너 아들이 있다면서 사진 보여줘봐. 제 아들 사진 말고 영상통화로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인물이 좋은지 영상으로 보셔요. 그래서 영상통화를 걸었고 가정부가 잠시 깔깔 웃으며 인사하고 안부를 나누더군요. 아들 어디야? 회사에요. 엄마는 어디셔? 엄마 알바한다고 했잖아. 사모님 댁이다. 가정부 하시는 거요? 내가 그거 하지 말랬잖아요. 아들이 능력이 있으니까 굳은 일 하지 말라고 몇 번이고 말씀드렸잖아요. 가정부는 깔깔 웃으며 자기 아들과 수다를 떨더니 저를 바꿔줬습니다. 아들, 내가 모시는 사모님 바꿔드릴게. 인사 좀 잘 드려.
거기 사모님이랑 통화하라고요? 영상 통화를? 하여튼 우리 엄마 친화력은 알아줘야 한다니까. 알겠어요. 바꿔주세요. 가정부가 핸드폰을 건네주며 눈이 반달이 되도록 예쁘게 웃더군요. 그 미소가 참 예뻐서 저도 따라하면서 핸드폰을 건네받았답니다. 안녕하세요, 사모님. 어머니 아들입니다. 반가워요. 어디서 많이 뵌 얼굴이네요? 그러게, 잠깐, 어디서 봤더라? 저는 순간 소름이 끼치며 헉소리가 튀어나왔습니다. 당신은 분명히... 사모님, 왜 그러세요? 날 기억 못하는 거야? 어떻게 나를 몰라볼 수가 있어? 저기 사모님, 무슨 말씀이세요? 저를 아시나요? 당연하지. 시간이 지나도 내가 어찌 너를 까먹겠어. 핸드폰에 대고 큰 소리를 치자 가정부가 핸드폰을 빼앗더군요. 사모님, 제 아들한테 왜 그러세요? 무릎이랑 허리 다치신 줄 알았더니 머리도 안 좋으신가 봐요. 핸드폰 내놔. 아니, 네 아들 불러. 여기로 오라고 해. 사모님, 도대체 이러시는 이유가 뭐예요? 저 그만 나가겠습니다. 가긴 어디를 가? 당장 자네 아들 불러 내 앞에 데려다 놓으란 말이야. 극도로 흥분한 저는 이성을 잃고 가정부 앞에서 쇳소리가 나도록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가 이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의 사연을 조금 담아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국민학교만 나오고 남의 집 식모로 일했어요. 그때 당시에 국민학교만 나와 일을 하던 친구들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학교에서 중학교에 진학할 사람이 있으면 손들어 보라고 하면 얼마 되지 않았답니다. 특히 시골이라 더더욱 못 사는 아이들만 있어서 그랬겠죠. 14살, 식모 일을 시작했어요. 저는 비교적 좋은 사모님과 사장님이 계신 집에 들어가서 욕을 덜 먹고 살았습니다. 친구들 중 식모살이가 너무 힘들어서 도망간 애들이 한둘이 아니었어요. 또 저희 부모님이 주인집 사장님께 받아간 돈이 있었기 때문에 도망갈 생각은 추호도 못했던 것 같아요. 얌전히 살림을 하면서 나이를 한두 살 먹어갔습니다. 그렇게 20살까지 무탈하게 식모 일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모님이 시집을 보내겠다고 저를 식모하던 집에서 데리고 나오셨어요. 희애야, 혼담이 들어왔다. 네 사진 한 장을 보고 바로 좋다고 난리야. 엄마, 저 그럼 시집 가야 해요? 그럼 너도 나이가 찼으니 가야지. 남자 집안이 꽤 부자란 말이야. 네 덕에 우리 부모도 좀 호강 좀 해보자. 어떤 사람인데? 나이는? 그거 만나보면 알 거야. 아무튼 아주 멋진 사람이니까 만나면 무조건 순종적으로 대답해라. 엄마는 저에게 남자분의 사진도 보여주지 않고 일단 만나보라고 하셨어요. 식모하던 집에서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 고향에 들렀다가 선자리에 나갔습니다. 처음 본 남자분은 굉장히 준수한 외모에 배려가 넘치는 성격을 가진 분이셨어요. 반가워요. 사진보다 훨씬 더 아름다우시네요. 반갑습니다. 선생님도 아주 멋지세요. 선생님이요? 제가 나이가 좀 있다 보니 호칭하는 게 어렵겠군요. 나이가 좀 있다고요?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27입니다. 그러시구나. 저는 20살인데. 예. 나이를 듣고 조금 망설여졌는데 그래도 남자가 용기를 내어 한 번은 꼭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무슨 일을 하느냐고 물어서 그동안 식모 일을 해온 걸 고백했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안쓰럽게 보더라고요. 제 친구들도 식모한 애들 많아요. 시골 사는 사람들은 다 비슷하잖아요.
저는 부모님 잘 만나서 대학까지 나왔어요. 지금은 조그마한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단한 분이 왜 저를... 저나 부모님은 배경이나 학벌 같은 걸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도 새엄마가 될 사람이 예쁘기만 하면 된다고 했거든요. 저는 아들이라는 단어에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부모님은 저를 이웃남에게 소개를 해주신 거였습니다. 아들이요? 아들이 있다고요? 아, 예. 희애 씨 모르셨습니까? 제가 집안이랑 이웃남이고 아들 있는 것까지 다 알려드렸는데요. 주선해주신 분도 엄마도 아무 말씀도 안 해주셨어요. 아이고, 그래서 많이 놀라셨구나. 죄송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나왔으면 충격이 컸겠네요. 불편하면 제가 자리를 피해드릴까요? 맞선 남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빨개진 얼굴로 미안해하며 나가려고 하더군요. 그때 뭐에 씌었는지 그 남자를 붙잡았습니다. 가지 마세요. 예? 나온 김에 식사라도 하고 들어가세요. 그럼 다시 앉을까요? 다시 그 남자가 자리에 앉자 제 가슴이 쿵쾅거리며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웃남의 아들도 있다고 했지만 마음이 끌리더라고요. 부모님이 돈 때문에 저를 소개해 준 건 알지만 인연을 만난 것 같아서 기뻤어요. 누군가가 말하길 사랑에 빠지는 시간이 3초면 충분하다더니 제가 그렇게 빠져버린 것 같았습니다. 처음 만난 날 식사도 하고 술도 한 잔 마셨어요. 식모일하면서 가끔 술을 마셨었는데 남자와 단둘이 마시는 건 처음이었죠. 기분이 좋은 채로 집으로 돌아왔고 부모님께 잘 만나고 왔다고 하니 엄청 좋아하셨어요. 술까지 마시고 들어왔으니 곧 국수 먹겠다며 깔깔 웃으시며 기뻐하셨죠. 맞선남과 연애를 시작했고 몇 개월 뒤에 예비 시댁에 인사를 갔어요. 시부모님은 인자하고 조용한 성격이었는데 저를 보자마자 마음에 드셨는지 시어머니가 손을 잡고 놓아주시지 않았어요. 아가씨가 참 예쁘네. 응? 우리 아들이 이혼한 흠이 있어서 양심에 찔리지만 아가씨가 욕심나. 양심에 찔리다뇨. 오빠가 좋은 사람이니 저 말고도 여자가 줄을 설 텐데요. 희애씨 같은 예쁘고 싹싹한 아가씨는 보기 드물지. 난 희애씨가 들어올 때 분명히 인연일 거라고 확신이 들었어. 어머, 저도요, 어머님. 제가 이 집에서 살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아이고, 아가씨가 넉살도 좋네. 고마워, 희애씨. 시어머니는 제가 정감 있게 다가가니 좋아하셨고 시아버지는 말씀은 없으셨지만 입이 귀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빠의 5살 아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많이 어색했습니다. 성국이라고 했지? 이모랑 악수할까? 나 악수 잘해요. 두 손을 맞잡고 위아래로 흔드는 거잖아요. 자, 악수. 그래, 악수 엄청 잘하네. 성국이 이모 마음에 들어? 우리 친하게 지낼 수 있을까? 네, 빨리 친해져서 엄마라고 부르고 싶어요. 오빠의 아들은 생각보다 훨씬 더 마음이 열려있는 아이였더라고요. 엄마가 많이 보고 싶고 그리웠는지 살갑게 대해주는 저에게 큰 관심을 표현해 주었답니다. 그래서 곧 결혼식을 작게 올리고 시집으로 들어가 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된 그이는 시아버지와 열심히 사업장에 가서 일했고 시어머니와 저는 같이 살림을 하고 육아를 했답니다. 살림은 잘하나 육아는 처음이라 많이 서툴렀습니다. 어머, 송구가 미안해. 많이 뜨거웠지. 아들을 씻기려고 샤워기를 켰는데 엄청 뜨거운 물이 나왔어요. 미리 손으로 온도를 확인했어야 했는데 실수로 그만 아들의 몸이 시뻘겋게 달아올랐답니다. 그런데 성국이는 웃더라고요. 엄마, 나 하나도 안 뜨거워요. 괜찮아요. 몸이 이렇게 빨간데, 어머, 살이 벗겨지려고 하네.
어서 병원에 가야겠어. 시어머니가 외출한 상태라 혼자 아들을 데리고 병원에 가서 화상 치료를 받았답니다. 저의 큰 잘못으로 화상 꺼즈를 감고 누운 아들을 보며 눈물을 주르륵 흘렸답니다. 시부모님과 남편은 잠시 놀라긴 했지만 큰 흉터가 지는 것도 아니니 저를 달래더라고요. 아버님, 어머님, 여보, 나 때문에 성국이가 화상을 입었어요. 죄송해요. 세아가, 괜찮아. 우리 성국이도 괜찮다고 웃고 있잖냐? 그러게 말이야. 아가, 애들은 원래 다치기도 하면서 크는 거야. 난 예전에 성국이 없고 길을 걷다가 떨어뜨린 적도 있어. 그런데 지금 멀쩡하게 잘 크고 있잖냐. 시부모님에 이어 남편도 제 마음을 달래주려고 말했어요. 여보, 우리 집 보일러가 워낙 빵빵해서 수도를 틀면 바로 나와. 나도 가끔 뜨거운 물에 데이곤 했어. 당신도 경험해봤지? 사실 저는 식모살이에 길들여져서 그런지 뜨거운 물을 써본 적이 없었습니다. 뜨거운 물을 쓰면 꼭 죄를 짓는 것 같아서 그랬죠. 세월이 흘러 아들이 학교에 들어갔는데도 실수가 잦았어요. 아들의 책가방을 싸주는 걸 제대로 못하기도 했고 도시락 가방을 챙겨주지 않은 적도 있었답니다. 아무도 저에게 잔소리 한 번 하지 않으셔서 더욱더 미안한 마음이 컸어요. 어느 날 아들 수업 시간에 학교에 달려가 도시락 가방을 전해주려고 교실 문을 열었습니다. 그때는 아들이 굶을까봐 걱정돼서 다른 건 눈에 보이지 않아 당당하게 수업 중에 들어갔답니다. 실례합니다, 선생님. 죄송해요. 얘들아, 미안. 수업하는데 방해가 되어서 미안합니다. 제가 교실 뒷문을 열고 들어가자 아들이 껑충 뛰어서 제 품에 안겼습니다. 엄마, 우리 엄마다. 선생님, 우리 엄마예요. 친구들아, 다들 인사해. 우리 엄마야. 예쁘지? 성구가 수업 중이잖아. 어서 도시락 가방 받아. 엄마는 가볼 테니까 얼른 앉아서 공부해. 엄마, 내가 교문까지 배웅해드릴게요. 무슨 소리야. 무슨 배웅을 한다고 그래. 어서 앉아서 공부해. 아들, 엄마 간다. 엄마 고마워요. 그리고 사랑해요. 그래. 엄마도 성국이를 세상에서 제일 많이 사랑해. 엄마 갈게. 아들은 교실 밖으로 나와 복도에서 제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도 뒤로 걸으며 아들에게 손을 흔들었고요. 3년 동안 성국이와 함께하며 진짜 엄마가 된 것 같아 행복했습니다. 어쩌면 남편보다 더 깊은 사랑을 나눈 것 같기도 해요. 남편과 성국이 동생을 가져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뜻대로 임신은 잘 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한창 젊은 제가 애를 못 가질 이유가 없다며 남편에게 탓을 했습니다. 아범, 너 병원에 가봐라. 어디가 안 좋으니 애가 들어서지 않는 것 같아. 어머님, 저도 병원 가서 검사 받을게요. 저한테 문제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아유, 우리 새애기한테 무슨 문제가 있겠어. 몸도 정신도 건강하고 예쁜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한번 같이 가서 검사를 받아보는 것도 나쁘진 않겠네. 남편과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았는데 충격적인 결과를 들었어요. 그이가 글쎄 암이랍니다. 위암이 발병한 지 시간이 꽤 지났다고 했습니다. 여보, 당신 나이가 몇인데 암이야. 이건 말도 안 돼. 결혼한 지 이제 1년째였는데 암이라니. 여보, 미안해. 병원에서 치료받으면 나을 수 있다니까. 당장 입원해. 내가 옆에서 병수발 다 들 테니까 무조건 완치해야 해. 알겠어? 그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부모님께 그이의 병을 알렸더니 충격이 커서 남편처럼 입을 굳게 닫으셨습니다. 이틀 뒤 그이는 병원에 입원했고 저는 병원에 자리를 잡고 먹고 자고 하며
간병했어요. 항암 치료에 지쳐있는 그의 몸을 닦아주었고 그이가 포기하지 않도록 옆에서 희망을 주려고 많은 말을 해주었습니다. 여보, 오늘은 어제보다 얼굴이 더 좋아졌어. 분명히 몸이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 당신 덕분이지. 그런데 병원에만 있어서 당신이 힘들겠어. 전혀 난 힘든 거 없어. 다만 우리 성국이를 제대로 못 봐서 마음이 조금 불편하네. 그럼 집에 다녀와. 하루 푹 쉬고 오든지 해. 어머님이 성국이를 잘 보고 계시니까 난 내 일을 해야지. 내가 짐만 돼서 미안하네. 별소리를 다 하네. 그런 말 하지 말고 열심히 치료받고 잘 버티기만 해. 곧 좋은 날이 올 거야, 여보. 저는 그이가 암에서 곧 벗어나리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기대만 그랬을 뿐 남편의 몸은 점점 더 약해졌고 의사는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말했어요.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지만 제가 무너지면 남편도 무너질 테니 눈물을 꾹 참고 옆자리를 지켜냈습니다. 며칠 뒤 시부모님과 아들이 병원에 왔어요. 자주 들러주셨는데 표정이 여느 때보다 어두워서 아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성구가 먹고 싶은 거 없어? 엄마가 사달라는 거 다 사줄게. 밥 먹고 왔어요. 그런데 엄마도 아파요? 얼굴이 반쪽이 됐어요. 반쪽? 그런가? 엄마가 요즘 잠을 잘 못 자서 그런가? 아니면 우리 성국이를 자주 못 봐서 반쪽이 된 걸까? 아무래도 우리 아들을 못 봐서 얼굴이 반쪽이 된 모양이네. 오늘 우리 아들 얼굴 봤으니까 다시 얼굴이 달덩이만해지겠네? 엄마, 아빠는 어떻게 돼요? 하늘나라에 가시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니, 절대로 아니야. 할아버지가 잘 몰라서 하신 말씀이니까 잊어버려. 아빠는 곧 건강해져서 우리 집에 같이 돌아가실 거야. 아들과 같이 있어도 제 마음은 답답하면서 풀리지 않았습니다. 다시 병원으로 돌아가자 시아버지가 저를 따로 부르더니 이상한 말씀을 하셨어요. 아가, 많이 힘들지? 아무래도 우리 며느리와 우리의 인연이 길지 못한가 보다. 아버님,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시는 거죠? 그게 무슨 뜻이에요? 아무래도 너는 아직 젊고 창창하니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게 낫지 않겠어. 우리 아들 붙잡고 있지 말고 그만 새로운 삶을 사는 게 어떻겠니? 시아버지의 말씀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억장이 무너지고 서글프고 머리가 어지러워서 절로 주저앉고 말았어요. 아버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세상에 남편이랑 자식을 두고 제 인생을 찾아가라뇨.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으세요? 너와 가족이 된 지 3년이 조금 넘었지? 아가, 의사 선생님의 치료를 그만하자고 하시더구나. 항암을 더 맞아봐야 몸만 더 상할 거래. 이젠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구나. 의사, 돌팔이 자식. 그놈 자격 없는 의사예요. 아버님, 당장 병원 옮겨요. 아가, 다 알아볼 만큼 알아봤다. 한국에서는 가망이 없다는 말만 들었을 뿐이야. 그래서 아무래도 한국 말고 외국으로 데려가는 게 좋겠어. 그럼 저도 같이 미국으로 가면 되잖아요. 아버님, 저는 이 집 식구가 아닌가요? 왜 저한테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가, 네 나이 23이야. 새롭게 시작해도 충분한 나이란다. 넌 성국이 친모도 아니고 누군가를 책임질 필요가 없단다.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세요? 아버님, 제가 뭐 잘못했나요?
나가. 미안하다. 저는 화가 끓어올라 시아버지를 피해 시어머니께 가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고백하더군요. 사실 사돈이 저희 친정 부모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암 환자라는 거 알고 여러 번 우리를 찾아오셨다. 네 앞길 막아서야 되겠냐고 말씀하셨어. 아가, 그런데 너희 부모님 말씀이 틀린 거 하나도 없다. 역지사지로 생각해보면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네 나이 23이야. 내 아들이 하늘로 떠나면 네가 국민학생 아들을 키워야 한다고 생각해봐라. 얼마나 청춘이 아깝겠니? 됐어요, 어머님. 제가 우리 친정집 가서 다시는 내 인생에 참견하지 말라고 할 테니까 다시는 저한테 떠나라고 하지 마세요. 저는 지구 끝까지 따라가서 우리 남편 살릴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가. 시어머니는 부정도 긍정도 하지 않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병원을 나와 친정집으로 찾아가서 부모님 앞에 앉았어요. 두 분은 제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사진 몇 장을 꺼내서 들이밀었어요. 희애야, 새로 선을 볼 남자들 사진이다. 다들 이웃남이긴 해도 능력도 좋고 인물도 훤칠하다. 응? 여기서 한 명 골라봐. 아, 여기 의사 가운 입은 남자 보이지? 이 남자는 닥터야, 닥터. 네가 잡으면 우리 집안에 사자가 들어오는 거라고. 네 사진 보고 이미 마음에 든다고 못을 박더라. 날짜만 잡으면 된다니까. 언제가 좋을지 말해봐라. 엄마, 14살 때는 돈 받고 식모로 보내더니 첫 번째 결혼 때 시부모님께 돈을 받고 날 시집 보냈지. 그리고 이제 내 남편이 암이라니까, 살 가망성이 없다니까 바로 두 번째 시집을 보내려는 거야? 이번에도 돈 받고 날 넘기려는 거지. 엄마, 아빠, 형편이 많이 좋아졌지? 딸내미를 여기저기 돌리더니 돈을 많이 챙기셨나 봐? 제가 뼈 때리는 말을 하자 부모님은 잠시 인상을 쓰더니 화를 내면 제가 돌발 행동을 할까봐 다시 인자한 표정을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얘야, 내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고생이 많았다. 우리도 잘 안다. 그런데 말이야, 모든 건 모두 다 널 위해서야. 네가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찾아준 거라고. 아빠, 거짓말하지 마세요. 입에 침도 안 바르고 날 위해서라고 하는 거예요? 두 분, 내가 식모할 때 월급의 절반 이상을 떼어가던 걸로 먹고 살았고 결혼하고 나서는 시부모님께 돈을 자주 뜯어냈잖아요. 나 다 알면서도 모르는 척 했는데 더는 안 되겠어요. 이제 두 분의 딸을 그만할래요. 제게 넘겨준 사진을 다 찢어버리고 일어섰더니 엄마가 제 머리채를 잡고 따귀를 날리더군요. 이 못돼 먹은 것 같으니? 우린 다 너를 위해서 길을 열어준 거야. 응? 어디에 감히 부모 앞에서 천륜을 끊는다는 못돼 먹은 소리를 내? 원하는 걸 들어주지 않겠다고 하니 바로 손찌검을 하셨죠. 몇 대 맞아주다가 더는 때리는 사람이 부모로 보이지 않아 힘으로 밀쳐버렸어요. 바닥에 넘어진 엄마가 앓는 소리를 내자 아빠가 소리를 지르며 저를 잡겠다고 몸을 던지더군요. 이게 어디서 감히 부모를 때려? 응? 너 이게 얼마나 못돼 먹은 짓인지 알아? 아빠 엄마가 나한테 한 짓보단 나아요. 딸내미 좀 그만 이용하세요. 나 우리 남편 절대 포기 못하니까 다시는 나와 시부모님한테 찾아가서 헛소리 짓거리지 마세요. 진심으로 당신들 딸을 그만할 겁니다. 아시겠어요? 아빠까지 밀어 넘어뜨리고 친정집에서 나왔습니다. 며칠 머리를 식히고 시부모님과 남편을 고쳐주러 외국으로 나갈 생각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저만의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고 등 떠밀었는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응하기로 했답니다. 남편과 시부모님, 아들을 두고 이틀 정도 산이든 바다든 혼자 시간을 보내기로 했죠. 아버님, 어머님, 저 바람 좀 쐬고 올게요. 이틀 정도 있다 올 테니까 같이 미국이든 호주든 같이 나가요. 응, 그래 아가. 조심해서 다녀와라. 정구가 엄마한테 인사해야지. 엄마, 잘 다녀오세요. 아들. 엄마 잘 다녀올 테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말씀 잘 듣고 있어. 그리고 아빠 힘들게 하지 말고 얌전히 있어야 해. 아들은 저의 허리를 감아 안으며 한동안 떨어지지 않았어요. 떨어지기 싫어서 그런가 싶어 같이 여행 가자고 했답니다. 그러자 시아버지가 혼자 쉬고 오라고 하셨고 아들도 이해한다면서 얌전히 기다리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혼자 강원도 바닷가를 찾아갔고 바람을 쐬고 정신을 말끔히 하고 시댁으로 돌아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더니 처음 보는 할아버지가 나오시더군요. 어르신 누구세요? 댁이야말로 누구요? 여긴 내 집인데 누구냐고 묻는 이유가 뭐요? 무슨 말씀이세요? 여기 저희 시댁이에요. 저도 여기에 사는 사람이고요. 나 오늘 이사 왔어. 내 마누라랑 노후로 보낼 집을 마련해서 이사 왔다고. 당신 시댁 식구들은 그저께 이사를 갔을 거야. 네? 이게 자다가 무슨 봉창 두드리는 소리예요. 어르신, 집 안에 들어가 봐야겠어요. 비켜보세요. 어허, 이 젊은 여자가 돌았나? 시댁 안으로 들어갔더니 가구가 모두 바뀌어 있더군요. 가족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요. 핸드폰이 없던 시절이니 어디에도 전화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르신한테 욕을 먹고 쫓겨났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혹시나 해서 남편의 회사에 가봤더니 이미 다른 사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회사 앞에 쪼그려 앉아 서럽게 울고 있었는데 어떤 남자가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김희애 씨 맞으시죠? 저를 아세요? 누구세요? 아예 저는 김희애 씨 시아버지의 부탁을 받은 변호사입니다. 희애 씨한테 위자료를 지급해주고 이혼 처리를 부탁하셨습니다. 우리 아버님이요? 식구들 지금 어디에 있나요? 죄송하지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이혼 절차는 제가 다 해결해 드릴 테니 서류 작성해 주시고 위자료를 지급받으시죠. 나 돈 필요 없어요. 우리 남편, 아들 두 사람이 있는 곳으로 데려다 주세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식구들이 있는 곳을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이 자식아, 내가 알려달라고 하잖아. 나 돈 필요 없고 이혼도 못해.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으니 마음 정리가 되면 연락 주세요. 제 사무실 주소가 적힌 명함입니다. 닥쳐. 내 남편이랑 아들이 있는 곳으로 데려다 줘. 변호사라는 사람은 제 말을 무시하고 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시댁 식구를 찾아달라고 해도 소용이 없었고 다시 남편 회사로 가서 아무나 붙잡고 물어보고 난리를 쳤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돌아오는 대답은 무언이었습니다. 한 달 동안 방황의 시간을 보내다가 변호사 사무실로 찾아갔고 애원하듯 식구들을 찾아달라고 그리로 데려다 달라고 해봤지만 이혼 절차 밟는 게 아니면 돌아가라고 하더군요. 결국 방법이 없어서 이혼 소장에 도장을 찍었고 남편과 아들, 시부모님을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철이 덜 든 나이여서 그런지 저를 만나고 싶지 않다는 사람들을 끝까지 붙잡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움은 곧 절망과 원망으로 변했습니다. 이혼 처리하고 받은 위자료로 혼자 살 집을 마련했어요. 위자료가 꽤 많아서 일자리를 당장 구하지 않고 집과 시장을 오갔고
정처 없이 걷는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머릿속과 마음속을 비워내는데 걷는 게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떠나버린 시댁 식구들은 어느새 추억으로 자리 잡았고 애써 찾을 생각을 하지 않게 되었답니다. 3년 동안 식당에서 일하며 소소하게 지내다가 건축가와 재혼하게 되었어요. 그이는 초혼이었고 능력도 있고 괜찮은 사람이었답니다. 누가 봐도 그이가 아까웠지만 양심을 무시하고 결혼을 밀어붙여서 새로운 가족을 맞이했습니다. 이듬해 아들을 낳았고 다음 해에는 딸을 낳았어요. 부부 금실이 좋아서 아이 둘을 빨리도 낳았네요. 새 시부모님은 저를 탐탁지 않게 생각하시다가 손주들을 낳으니 제 흠을 감싸주셨고 딸처럼 잘 보살펴 주셨습니다. 세월은 무섭게도 빨리 흘러 아들, 딸이 장성했고 취직도 하고 앞가림하며 살다가 시집장가를 갔답니다. 남편은 건축 사업을 계속했고 저는 가사 일을 했는데 허리가 좋지 않아서 살림을 하는 게 힘들었어요. 당신 젊어서 고생을 많이 해서 몸이 성치 않은가 봐. 그때 그 시절에는 다 똑같지 뭐. 가정부 붙여줄 테니까 편하게 지내. 나 사업 좀 한가해지면 당신이랑 시간 많이 보낼게. 아유, 됐슈. 나 혼자서도 잘 놀아요. 남편 선생님. 그러슈? 다음 달에 여행을 가려고 했는데 실슈? 그래요. 그럼 가야죠. 그래 여보. 오늘도 잘 다녀올게. 당신 이번 주에 시아버지 기일인 거 알지? 아, 그렇지. 제사상 차리는 업체에 의뢰할 테니까 괜히 힘 빼지 마. 이제 다녀올게. 아휴, 남편이 날 제대로 호강시켜주네. 잘 다녀와. 남편과는 사랑과 의리로 아주 돈독하게 잘 지냈습니다. 가정부가 집에 오고 화상통화를 하던 순간으로 점프해서 이야기를 써야겠네요. 제가 영상통화를 하고 광분한 순간부터요. 당신 아들 당장 데리고 와. 아유, 사모님, 도대체 왜 이러세요? 내 아들을 아세요? 당신 아들 나한테 큰 잘못을 한 사람이야. 당장 내 앞에 데려다 놔. 가정부는 도무지 제가 이러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짐을 싸서 나가려고 하더군요. 흥분을 가라앉힌 저는 가정부를 잡고 명령이 아니라 부탁을 했습니다. 회수야, 미안해. 내가 흥분해서 실수를 했어. 자네 아들을 꼭 만나야 해. 절대로 화내고 그러지 않을 테니까 집으로 데리고 와줘. 정말 찝찝하네요. 내 아들이 어디 가서 사고 칠 사람도 아니고 착하는데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다고요. 내 아들한테 사모님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만날 건지 물어보겠어요. 대신 아들이 싫다고 하면 여기 올 일은 없을 겁니다. 그래, 강제로 오게 하면 안 되지. 아무튼 부탁할게. 가정부에게 부탁해서 가정부 아들에게 전달을 잘했다고 연락을 받았고 이튿날 가정부가 출근하면서 가정부 아들도 같이 들어왔습니다. 저를 만나자고 하셨다면서요? 날 모르겠니? 성함을 듣고 눈치챘어요. 그런데 제가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너 성국이 과거 내 아들이었어. 그러니 아들이 엄마를 보고 할 말이 왜였겠니? 저는 성국이가 아니에요. 제 이름은 박현상입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조부모님도 얼마 뒤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미국으로 갔던 거니? 아님 호주? 도대체 어디로 떠났던 거야? 미국이요. 항암 치료 말고 새로운 치료 방법이 있다고 해서 기대를 걸었는데 오래 버티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조부모님까지 돌아가시고 고아가 된 저는
여기 계신 분께 입양되었고 미국에서 살다가 몇 년 전에 한국으로 넘어왔어요. 그랬구나. 결국 다 돌아가셨구나. 참 안타까운 일이야. 30년 전엔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서 널 찾지 못했다. 어머니를 원망하지 않아요. 3년 정도 같이 살면서 저에게 행복이 뭔지 가르쳐준 분이라 늘 좋은 기억만 있었어요. 눈앞에 나타난 아들 성국이는 40대 중년의 나이가 되었고 결혼해서 자식도 중고등학생이라고 하더군요. 세월은 많이 흘렀으나 어릴 적 이목구비가 그대로 남아있어서 제 눈에는 10살 아들로 보였습니다. 내가 많이 보고 싶었다. 저는 어렸을 때는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지금의 부모님을 만나고 난 뒤에는 어머니 생각을 거의 하지 않았어요. 죄송합니다. 아니야. 충분히 이해가 돼. 넌 많이 어렸고 혼란스러웠을 테니까. 아무튼 30년 만에 이렇게 널 다시 만나니 너무 기쁘구나. 어머니도 재혼하셨다면서요? 엄마한테 듣기로 장성한 자녀가 있고 결혼도 하셨다던데요. 그래. 자식들이 잘 커서 결혼도 하고 곧 손주도 보게 될 거다. 성국, 아니 현상아, 잘 커져서 고맙다. 그리고 날 잊지 않아줘서 고맙다. 제가 눈물을 글썽이며 아들의 손을 잡았더니 가정부가 아들에게 안아드리라고 눈치를 주더군요. 30년 전 제 허리를 안아주던 아들은 어느새 커서 자기 가슴에 제 얼굴을 안아주었답니다. 우리 아들, 착한 아들. 도시락 가져다 줬을 때 학교 복도에서 엄마가 안 보일 때까지 손을 흔들어주던 사랑스러운 내 아들. 보고 싶었나? 정말 그리웠었어. 어머니, 저도 다 기억나요. 어머니와의 추억 모두 잘 간직하고 있었어요. 오랜만이에요. 어머니 향기가 기억 그대로네요.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아들. 저와 아들이 오랜 시간을 안고 있자 가정부 동생 혜수가 질투가 났는지 그만하느라고 하더군요. 현상아, 너 엄마를 이렇게 안아준 적이 있냐? 응? 조금만 안아줄 것이지. 좀 심하다. 그리고 혜수 언니, 현상이한테 엄마였던 적이 있는 건 알겠는데 지금은 내 아들이니 빼앗아갈 생각은 하지 마세요. 뭐 그렇다고 아예 만나지 말라는 건 아니고요. 혜수야, 내가 청승맞게 굴었지? 그리고 어제 흥분해서 너에게 예의 없게 행동한 거 사과할게. 아유, 됐어요. 무슨 사과까지. 30년 전 떠났던 아들을 영상통화로 만났는데 흥분한 날 엄마가 어디 있겠어요. 언니, 우리 인연인가 봐요. 하늘이 맺어준 인연. 그런가? 그래, 하늘이 이어준 인연인가 봐. 가정부와 아들을 앉혀두고 많은 수다를 떨었습니다. 아들의 유년기 이야기도 하고 암에 걸린 전남편과 헤어질 수밖에 없던 이유, 그리고 제 친정부모님 이야기까지 길게도 이야기했답니다. 그 시절 그런 일이 있었던 게 참으로 안타까웠다며 한탄도 하고 추억을 되살리는 즐거운 이야기도 나눴답니다. 그러니까 언니가 14살부터 식모살이를 했다는 거예요? 아유, 와, 그때 그 시절에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건 알았는데 고생을 많이 하셨겠어요. 혜수 너는 도시에서 살았고 집도 중산층이었으니 몰랐겠지. 시골에서 가난한 애들은 국민학교만 나와서 남의 집에 들어가서 허드렛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친정 부모님은 어떻게 되셨어요? 제가 천륜을 깨버린 두 부모님은 제가 재혼하고 몇 년 뒤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모질게 끝까지 모른 척하려고 했지만 몸은 빈소로 향했어요. 두 분을 편히 보내드렸고 용서도 하고 훌훌 털어버렸답니다. 그때는 다 그랬을 거야. 시대가 어려웠으니 자식을 어디에 넘기고 돈을 버는 일이 많았다니까. 뭐 지금은 하늘에서 내가 잘 살도록 응원해 주시고 계시겠지. 그리고 난 현상이 할아버지 할머니도 생각이 많이 났어. 나한테 부모님 이상으로 사랑을 주신 분들이거든. 현상아, 조부모님은 어떻게 돌아가셨니? 아들은 시부모님이 미국에서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기력이 심하게 약해졌고 잔병을 달고 지내시다가 병원 생활을 하고 돌아가셨다고 하더군요. 지금 내 나이가 시부모님과 헤어졌을 때보다 더 많은 나이네. 두 분도 일찍 돌아가셨구나. 안타깝고 슬프네. 어머니 이야기를 많이 하셨었어요. 병상에 계실 때 어머니가 보고 싶지만 찾아서 부를 수가 없다면서 많이 슬퍼하셨죠. 그렇게 하고도 남을 분들이었지. 나한테 새 인생 살라고 날 버리고 떠나셨잖니. 그때 날 버리시고 가셨을 때 얼마나 서글프고 섭섭했던지.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대단한 분들이야. 우리 부모님한테 매달 돈까지 주면서 날 며느리로 받아주셨는데 앞길 창창하니 다른 삶을 살라고 해주신 거 보면 정말 대단한 분들이야. 성국, 아유 미안. 계속 성국이라고 하네. 현상이 너에게 끝까지 엄마가 되어주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이 항상 있었어. 어머니랑 헤어졌으니 지금의 부모님을 만난 거잖아요. 좋게 생각하자고요. 저 지금 부모님 덕분에 평범하게 잘 컸고 대학도 나오고 취직도 잘하고 장가도 빨리 갔어요. 우리 엄마 아니었더라면 저는 미국에서 아주 불쌍하게 살았을 겁니다. 아들과 가정부와 실컷 대화를 나누고 온 식구가 모두 모이는 걸 제안했습니다. 제 아들, 딸도 모두 불러서 오빠이자 형이 한 명 있다고 보여주고 싶었어요. 얼마 뒤 가정부와 제가 둘이서 주방에서 신나게 음식을 조리하며 손님들을 기다렸습니다. 혜수야, 우리 이러는 거 재밌지 않니? 과거의 얼굴 한번 본 적은 없지만 너랑 나 하나들의 엄마잖아. 그러게요. 우리 현상이가 아무래도 엄마 보기 타고난 모양이에요. 어릴 땐 언니가 엄마, 청소년기 때부터는 제가 엄마. 아, 이 자식이고, 응? 복이 장난 아니네요. 네 남편은 뭐라고 해? 내가 엄마라고 나서니까 싫어하지 않아? 전혀요. 그이가 저 가정부 하는 거 되게 싫어했는데 이번만큼은 잘했다고 칭찬을 해주더라고요. 앞으로 자주 만났으면 좋겠대요. 내 남편도 그렇게 말했는데 두 남자가 만나면 통하는 게 많겠다. 음식 준비를 마치자 제 남편과 아들 부부, 딸 부부가 들어왔고 잠시 후에 혜수 남편과 현상이와 며느리 자식들이 들어왔습니다. 거실에 모였는데 자리가 부족할 정도로 꽉 차더라고요. 부침성이 좋은 제 딸이 먼저 현상이에게 오빠라고 부르며 말을 걸었습니다. 오빠, 엄마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우리 친하게 지내봐요. 그래요. 언제든지 연락하고 부탁할 게 있으면 주저 말고 불러주세요. 우리 그냥 편하게 반말하는 게 어때요? 그럼 현상 오빠를 큰 오빠라고 부르고 엄마 아들은 작은 오빠라고 불러야겠네. 작은 오빠, 큰 오빠랑 대화 좀 해봐. 제가 낳은 아들은 아직 서먹하고 어색한지 허허 웃기만 하고 말은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이윽고 식사를 하다가 제 남편이 아껴온 양주 한 병을 열어 잔을 채웠습니다. 자자, 다들 잔을 채웠으니 건배합시다. 내가 우리는 하면 여러분은 한가족 해주세요. 우리는 한가족. 비싼 양주가 목을 타고 내려가자 기분이 더 좋아지더군요. 눈앞에 있는 제 남편과 자식들, 그리고 현상이와 현상이 세부모와 자녀까지 모두 사랑스럽게 보였답니다. 기분이 좋아서 술을 연거푸 마셨더니 금세 혀가 꼬였습니다. 내가 말이야, 식모하고 첫 결혼하고 말이야. 우리 아들 성국, 아니, 아유 또 실수하네. 현상이를 아들로 만나서 얼마나 좋았던 줄 알아? 현상아, 이 엄마가 널 얼마나 사랑했는 줄 아니? 내 가슴 속에 항상 네가 있었어. 단 하루도 널 잊어본 적이 없다고. 현상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 눈물이 나오더군요. 술에 취해서 웃다가 울면서 제대로 주사를 부렸답니다. 어머니가 취하셨네요. 그래도 귀여우세요. 어머니 예전에도 많이 귀여우셨는데. 엄마한테 귀엽다니. 아닌가? 칭찬이니까 좋아해야 하는 거지? 아유, 기분 좋다. 우리 큰아들 안아보자. 현상이를 끌어안자 혜수가 덩달아 껴안더군요. 아, 우리 현상이 엄마가 둘이라 좋겠네. 예, 그러네요. 엄마, 서운한 건 아니죠? 네 과거 어머니인데 그럴 리가 있나? 앞으로는 나한테도 잘해야 하지만 언니한테도 잘해. 보고 싶다고 하면 얼굴도 자주 보여드리고 말이야. 옛날에는 언니가 널 찾고 싶어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을 거야. 그러니 괜히 미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아무튼 다들 기분 좋은 것 같아. 저도 좋네요. 내 큰아들, 작은아들, 딸내미 모두 사랑한다. 내 사위랑 며느리들도 사랑한다. 아, 여보, 나는 왜 나는 빼는 거야? 당신에게 영원히 의리를 지켜주는 나는 뭐냐고? 아, 맞다. 내 잘난 남편 덕분에 내가 가족을 잃고 다시 시작할 수 있었지. 여보야, 당신 없었으면 난 의미 없이 시간만 흘려보내다가 외롭게 늙었을 거야. 날 사랑해주고 아내로 받아줘서 고마워. 자, 여기 있는 사람들 모두 사랑합니다. 모두 건배합시다. 술을 그렇게 기분 좋게 마신 건 처음이었습니다. 남편 등에 엎여서 안방으로 가서 침대에 눕기까지 했답니다. 아유, 기분 좋다야. 여보, 나 행복해. 누구보다 행복한 사람이야. 당신한테 이렇게 웃을 날이 많게 나 잘할게. 나 곧 은퇴할 테니까 여행도 열심히 다니고 신혼 때보다 더 많이 데이트도 하면서 살자. 20살이 하던 김희애가 많이 컸네. 여보, 고마워. 그날 모임은 저에게 큰 의미이자 행복이었습니다. 다시 모임을 가진 건 석 달 뒤였고 분기마다 한 번씩 모여서 거나하게 취해보자고 약속했답니다. 집에 아무도 없고 혼자 있던 시간에 문득 부모님 생각이 났어요. 원망하는 마음을 꺼뜨리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돼 기억에서 지워버리고 지냈답니다. 그런데 제 큰아들을 찾으니 이상하게 친정부모님이 밉지도 않고 원망도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홀로 부모님이 묻힌 곳으로 찾아갔답니다. 소주를 흩뿌리고 절을 올리며 주저리 떠들었습니다.
그동안 미워한 시간이 많으니 엄마 아빠가 나한테 했던 행동들과 퉁칩시다. 나 이제 두 분을 완벽하게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나 오래오래 살게 해주시고 우리 자식들 모두 건강하고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하늘에서 힘쓸 수 있으면 뭐든지 해주라고요. 거기서는 두 분이 이걸 생각하지 말고 나 김희애를 위해서 팍팍 밀어달란 말입니다. 그럼 절 한번 올리고 갈게요. 부모님을 완전히 용서하고 마음에서 미움의 깃털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돌아왔답니다. 제 아들과 딸은 1년 차이로 손주를 낳았어요. 무릎과 허리가 조금 좋아져서 육아를 도맡아 했답니다. 그리고 큰아들 현상이는 가끔 제가 보고 싶다고 연락도 없이 찾아왔어요. 동생 혜수는 가정부 일을 그만두고 저와 여행 친구가 되었어요. 부부 동반으로 가까운 나들이부터 제주도 해외여행까지 같이 다닌답니다. 14살 식모살이를 하러 가는 날 저에게 이런 미래가 올 거라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평생 고생만 하면서 살며 밥이나 굶지 않으면 다행이었는데 정말 잘 살고 있네요. 저와 연배가 비슷한 분들 중 저처럼 식모살이 하거나 국민학교만 나와서 허드렛 일 하신 분들 계시죠? 여러분의 현재는 어떤지 궁금하네요. 댓글로 소통하면서 재미와 기쁨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럼 저의 인생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남의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닌데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께는 정말 진심을 담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만 줄을게요. 내일의 행복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웃으세요. 고맙습니다.